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100만원 더, 돈 1000만원도 아닌 돈 10만원에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비참함과 쪽팔림은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좀 살면서 가장 이제 비참할 때가 어떤 거냐면 몇 천만이 없어가지고 몇 억이 없어가지고 뭐 힘든 거 아니에요. 당장 몇만 원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야. 뭐 지금은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릴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이제 뭐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성예배를 했죠. 육성예배. 그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 4만 5만 했던 것 같은데 그 돈 못 내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마치면 넌 남아있어라면서 막 혼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막 큰 돈 아닌데 시간 지나보면 큰 돈 아닌데 그 돈 이제 집에서 마저 못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중 듣고 애들 앞에서 막 이제 혼나는 거 이런 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혼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저희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이제 돈을 못 내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그때 당시에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반에서 이제 육성예배이나 이제 회비 같은 거 못 거두면 교장이나 교감한테 엄청 욕먹습니다. 옛날에는. 당신만 어떻길래 애들 돈도 제때 못 내냐고. 쿠사리 먹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어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차비 아끼려고 거래댕이 적도 많아요. 예. 어릴 때 저희 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저희 집까지 거리가 1시간 걸렸어. 근데 용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오락실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 돈을 아끼려면 걸어가는 게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좀 일찍 집에 나서가지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야. 근데 그 돈 아끼려고.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버스비 아까워서. 버스비 학생은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근데 그 돈 아까워서 이제 걸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참 이 돈 몇백억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때 생각해보면 그런 거 많았거든요. 음, 소풍 갈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 소풍 갈 때도 왜 놀이공원 가잖아. 놀이공원 가면 그 놀이공원 이제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쪽팔리는 건데 뭐냐 하면 예전에 어릴 때 용이 에버랜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놀이기구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타는데 돈이 들어요. 근데 그때 엄마한테 놀이기구 탄 돈 얼마나 얘기했는데 그 돈을 못 냈어.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회비를 거두는데 그냥 가는데 차비 정도 드는 비용이 있고 놀이공원 이용하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돈을 못 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만 내고 놀이기구 비용 못 내고 애들 놀이 타러 갈 때 난 버스에 있었어요. 그런 애들 몇 명 있었거든요. 예. 놀이기구 낸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버스에 내려 해가지고 걔네들만 모아서 가는 거야. 놀이기구 비용 안 낸 애들은 그냥 버스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1시간 동안 넘게. 참 어릴 때 그 서럽죠, 여러분. 진짜로. 그때 놀이공원 비용이 한 2만 원 있던 기억이 나. 그 자유이용권. 근데 그 돈을 못 내가지고 그냥 애들 타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 안에 있으라고. 그때 뭐 할 게 없잖아. 옛날에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한 반에 몇 명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형편이 안 좋았던 애들이. 그래서 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 돈이 몇만 원 없는 것만으로 참 남들 할 수 있는 거 못하고 이게 참 처량하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는 내가 돈 몇 푼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굽신거리고 쪼아리고 그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돈 없어가지고 서러움 많이 겪었어요. 좀 많이 겪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네. 근데 어릴 때 돈 없는 기억은 이게 평생 가요, 평생. 진짜 평생 갑니다. 형편이 나아져도 평생 가요.
어릴 때 뭔가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아직도 안 잊혀져요,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래서 돈 몇 푼 없어가지고 밥 못 사 먹고 뭐 생활비 제때 못 내고 폰 요금 밀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요즘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장담하는데 월세 밀리고 뭐 공과가 밀리고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특히나 이럴 때 이제 일도 못 한다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 예. 요즘에 보면 고시원 월세 밀리는 사람도 있대요. 고시원이 사실 월세가 비싼 곳이 아니거든요. 고시원은 대부분 좀 처지가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이 와요. 좀 우리나라 고시원 웃긴 게 뭐냐면 원래 고시원은 과거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외무고시 준비하신 분들이 원래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요즘엔 고시원이 어떠냐 하면 돈 없는 분들, 돈이 없는데 이제 고시원이 보증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공간으로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꿔야 돼. 이거 고시원이 아니야. 고시를 준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나이 먹고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사는 공간을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용직으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바뀌어 버렸어. 지금 한국의 고시원은. 근데 그런 분들 요즘에 달에 그 고시원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대요. 고시원이 보통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인데 서울은 좀 더 비쌀 겁니다. 40만 원 정도. 고시원이 좋은 게 이제 고시원 한 달 비용 내면 식비하고 이제 그런 공과금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못 내는 거예요.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나이 먹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피해주고 하는 일은 웬만하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동소란에 강해지는 법은 내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약한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인지는요 피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망가지냐? 메타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 사람 절대 다수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딱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헛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헛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보통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답게 살려면 많은 것을 절제해야 돼.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면 하면 안 돼. 근데 요즘 한국이 왜 망하냐면 비너스님. 왜 한국이 망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을 합니다. 원래 보통 사람을 일반적으로 섬이라고 얘기하죠. 섬의 뜻이 뭡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뜻으로 섬의 뜻은요. 신분상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중류 이하의 삶을 사는 보통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상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데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버는 돈에서 피한 돈만 쓰고 그 이상의 돈 나가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돈 모으고 살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그 방법을 택해야 돼. 옛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버지가 받는 돈 월급 적어도 그 돈 가지고 정말 쥐어 짜내가면서 어머니가 이제 막 반찬값 아껴가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할 거 다 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할 거 다 해요. 지금 어떠냐면요. 월급 한 뭐 200, 2, 30 받고 차 굴리고 명품 사고 뭐 맛집 가고 배달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하고 그 주지 여행도 가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도 소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비 수준을 많이 올리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정신 못 차려요. 왜냐하면 이미 좀 소비 수준이 올라간 사람은 내려가기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거든. 원래 누려왔던 것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원래 내가 늘상 했던 것을 포기한다. 이게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도 계속 쪼들리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여러분 생각해봐. 아, 배달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고 여행 안 가고 살 수 있고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차 안 굴려도 됩니다. 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못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산다고 막 엄청나게 뭐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엄청나게 막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좀 귀하게 키웠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녀도 혼내지 않거든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문제점 파악하지 못해요. 우리 어릴 때는 막 돈만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벌 받고 이런 거 많았거든. 뭐. 용돈 다 쓰면 엄마한테 막 욕 먹고 막 그리고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됐구나. 이런 게 좀 각인되어 있는데 요즘 애들은 뭐 혼내지 않으니까 훈육이 없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메타인지는 필수입니다. 절대 다수의 남자 여자는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대단한 사람 아니면 굳이 남들 하는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보통 사람답게 삽시다. 자꾸 뭐 좋은 거 쓰려고 하지 말고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벌면요 그 못 버는 돈이라 아껴서 어떻게든 모으세요. 모으십시오. 나중에 나이 먹고 고시원 같은 데서 월세 걱정하고 살지 않으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